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었던 그 질문을 받았던 걸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스윗워터님이 백 포지션을 잡혔을 때 견누르기 잡혔을 때 탈출 방법이나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서미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달아주셔서, 일단 백 포지션 잡혔을 때랑 견누르기 잡혔을 때 탈출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서미션도 간단하게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백 포지션 잡혔을 때, 백 포지션도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, C벨트랑 양 다리 훅이 들어가 있는 상태, 혹은 뭐 다리 훅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태, 혹은 다리가 없고 C벨트만 잡혀 있는 상태,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양 다리가 들어가고 C벨트가 있는 상태로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. 우선 등이 잡히는 상황에서는 뭐 다리가 있든 없든 손이 목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목을 방어를 해주셔야 되는데, 양손으로 상대 손 쪽 방향을 완전히 잡아서 밑으로 최대한 내려주셔야 돼요. 손목이나 아니면 팔꿈치 근처에 있는 팔을 잡으면 이 사람 손이 움직이는 게 쉬워서 제 목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무조건 시작이 되는 상대 손 쪽을 잡아서 내려주시고요. 방향은 이제 양쪽 방향이 있는데, 보통은 저는 겨드랑이 쪽에 있는 방향으로 탈출을 많이 해요. 그래서 겨드랑이 쪽에 있는 방향 보여드리고 반대쪽 방향도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. 겨드랑이 쪽 방향으로 누울 때 손을 맞고, 그리고 제 머리 위치를 상대 머리 반대쪽으로 옮겨주시면서 양 발을 제 몸쪽으로 최대한 붙여주시고요. 옆으로 그대로 쓸어주시죠. 쓰러지자마자 혹은 쓰러지는 과정에서 제 힙이 왼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하늘을 볼 수 있게. 그러면 상대는 다리가 길어도 구조적으로 제 허벅지 안에 발을 넣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. 이때 제 머리는 최대한 계속 펴주시고요. 핀 상태에서 발 들어서 혹은 손으로 다리를 치워내서 엉덩이를 빼주실 거예요. 그대로 상대 머리는 계속 밀어주시고, 제 양손은 이제 이 상태에서 상대가 제 목을 공격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. 손으로 상대 골반을 막아주시면서 상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, 상대 골반을 막으면 상대가 이제 포지션을 잡으려고 따라올 거예요. 위로 올라와도 저희가 가드를 만드는 게 쉬워지고, 혹은 제가 탈출할 때 상대가 등으로 계속 따라오려고 해볼게요. 하나, 둘, 따라오려고 해도 이 포지션을 만들면 상대가 계속 제 등이 매트 쪽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슴을 붙이는 게 어려워요. 그래서 저를 반대로 굴리는 상황이 아니면 등을 잡는 게 어렵고요. 양손으로 상대 다리를 또 밀어주면 상대 힙이 제 허리 밑으로 내려가지기 때문에 다리가, 그래서 제 허리를 감는 것도 훨씬 더 어려워지죠. 만약에 내가 위로 먼저 일어났다 그러면 위로 올라오셔도 돼요. 혹은 상대가 보통 따라서 손을 빼서 일어나니까 그럼 뒤로 빠지면서 가드를 밀어주세요. 반대쪽도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요. 목을 막고 만약에 목 쪽 방향으로 떨어졌을 때 힙은 똑같이 틀어주실 거예요. 힙 틀고,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동작을 더 잘 해주셔야 되는데, 이 사람 팔꿈치, 지금 이 팔꿈치에 닫혀있으면 저희가 탈출하더라도 팔이 먹힐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손을 상대 손 안으로 넣어서 상대가 C벨트를 잡기 불편하게 해주고, 제 손목이랑 상대 손목을 닿게 해주실 거예요. 팔꿈치 안으로 들어 몸 틀면서 똑같이 상대 다리가 따라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다리 쪽 막아주시고, 상대를 보면서 일어나서 탈출하셔도 되고, 혹은 상대가 일어나면 뒤로 빠지면서 가드를 만들어주셔도 돼요. 그래서 백이 잡혔을 때 서미션을 사실 저는 거의 아예 안 하고요. 백 잡혔을 때는 무조건 탈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는 견누르기 포지션 한번 가볼게요. 견누르기도 포지션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보통 주짓수 하는 사람들은 겨드랑이를 판 상태에서 견누르기를 하거나, 혹은 유도하신 분들은 머리를 잡고 견누르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일단 둘 다 탈출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, 포지션을 완전히 뺏긴 상태에서 탈출하는 건 어떤 포지션이든 다 힘들고요. 포지션이 완벽하게 뺏기기 전에 제가 하나라도 공간을 차지하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견누르기를 당할 때 혹은 당할 것 같을 때 제일 뺏기면 안 되는 곳은 제 팔꿈치. 이 팔이 뺏기고
상대 힙이나 다리가 제 밑으로 들어와지면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탈출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. 그래서 상대가 팔꿈치를 뺏기 전에 제 몸을 틀어서 팔꿈치를 제 몸 쪽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시고요. 제 몸이랑 팔꿈치가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손으로는 이쪽에 있는 손, 상대 머리가 제 몸으로 붙지 못하게 머리를 계속 밀어주셔야 되거든요. 손바닥으로 미셔도 좋지만 팔이 굽혀지면 힘을 못 써서 저는 팔꿈치 쪽으로 상대 몸 쪽을 딱 대주세요. 그리고 팔을 가볍게 펴주시고 이 자세에서 도복이 있을 때는 밑에 있는 도복을 손바닥으로 잡아서 상대 목 쪽을 막아주시고요. 밑에 있는 손은 팔꿈치를 계속 힙 쪽을 막아주시면 돼요.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제 엉덩이가 상대 이 팔꿈치 쪽, 저를 안고 있는 쪽 방향으로 빠지면서 힙을 틀어주시고요. 엉덩이를 안 빼셔도 되고 힙을 살짝 틀어주면 밑에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. 상대 몸통이랑 제 힙이랑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은 제 힙이 누워있으면 공간이 없지만 이렇게 쓰면 옆에 공간이 생기실 거예요. 그래서 힙 쪽에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밑에 있는 부분 최대한 깊게 넣어주세요. 그러면서 정면으로 만들어서 가드로 가셔도 좋고요. 혹은 이 자세에서 상대가 계속 제 쪽으로 따라오려고 하면 힘만 틀면 제가 스윕처럼 상대를 뒤집고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. 네. 물론 상대를 뒤집어도 사이드 마운트에서는 탈출이에요. 다시 볼게요. 상대가 머리 안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손, 목 쪽에 있는 네. 팔꿈치 숨겨주시고 팔꿈치 숨길 때도 공간이 만약에 없으면 제가 움직이면서 상대는 제 쪽으로 가깝게 붙으려고 하니까 저는 반대쪽으로 계속 도망가면서 팔꿈치 붙여주고 밑에 있는 손도 그립을 같이 잡아주셔도 좋고요. 대신에 팔을 피시면 안 돼요. 할 때 팔꿈치는 몸에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릎을 넣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. 상대한테 머리가 뺏겼을 때는 제가 손으로 상대 머리를 밀면서 힙을 살짝 더 틀어주시고요. 왼발을 넘겨주실 거예요. 이때 도복 잡고 있던 손을 그대로 펴주시고 다리 넘기고요. 상대 머리가 제 쪽으로 오지 못하게 막아주면 밑에 있는 발로 발목길을 묶어주세요. 상대 팔이 만약에 껴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빠지고 다리 빼서 안바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 혹은 다리가 안 빠지면 탈출을 하셔도 돼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상대가 손을 잡거나 팔꿈치 잡고 빼려고 하면 몸을 그대로 머리 밀면서 제 손을 피면서 제 몸을 뒤쪽으로 빠지시는 거예요. 하나, 둘. 다리를 넘길 때까지 손을 빼시면 안 돼요. 밀고 있다가 다리 넘길 때 손 빼면 상대가 머리를 시작해요. 손으로 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다리 넘겨주시고 밑에 있는 발로 같이 도와줘서 상대를 밀어주세요. 상대 등 매트로 닿으면 오른손 팔꿈치 짚고 왼발 매트 짚고 왼발 빼서 그대로 안바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질문은 박차형 님이 물어보셨는데요. 클로즈 가드 상황에서 본인보다 힘이 세고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탑에서 압박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? 목을 누르거나 이제키엘 초크를 하는 사람한테. 네.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클로즈 가드 상황이 먼저 됐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이 압박하는 경우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손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손으로 누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근데 보통 손을 누를 때 다리가 매트에 붙어 있으면 체중을 실는 게 약하죠. 그래서 상대가 다리를 세우고 완전히 다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체중을 앞으로 완전히 기대서 이런 식으로 누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. 혹은 손으로 머리를 안고 이제키엘 초크를 이제 노리는 경우죠. 우선 클로즈 가드를 먼저 잡게 됐을 때는 뭐 체중이 높은 사람이든 체중이 비슷한 사람이든 기술을 쓰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. 왜냐면 상대도 뭐 하는지 다 보이고 그리고 막기가 생각보다 쉽거든요. 방어하는 입장에서. 저는 클로즈 가드를 일단 잡으면 첫 번째는 상대 상체가 제가 원하는 거리에 있게 만들고 싶거든요. 한 손으로 상대 목 쪽에 있는 도복을 먼저 잡을 거고요. 보통은 같은 쪽 도복을 잡는 경우보다는 크로스 도복을 많이 잡아요. 왜냐면 크로스 도복을 잡아야지 저희가 당길 수도 있고 상대가 붙으려고 하면 제가 밀 수도 있어요. 근데 밀 때
주먹을 그냥 쥐고 앞으로 밀려고 하시면 이 각도에서는 상대가 잘 안 밀리거든요. 그래서 몸을 틀면 제 손이 바로 팔이 구조가 무너져요. 그래서 제 손을 보시면 목을 밀고 있던 손을 살짝 돌려서 주먹을 상대 목 쪽으로 완전히 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경동맥에 제가 주먹을 대면 이 사람이 저를 압박하려고 할 때 스스로 초크처럼 목이 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압박을 하는 게 훨씬 불편해져요. 지금 이 상태는 쇄골을 막는 거고 이건 이 사람 몸을 틀면서 각도를 바꿀 수 있지만 제가 이 자세에서 이 사람이 몸을 틀면 이 사람 몸 자체가 그대로 다 같이 옆으로 가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클로즈 가드에서 보통 싸울 때 정면이 아니라 항상 측면으로 가려고 하고요. 그래서 크로스 그립을 잡자마자 몸을 틀면서 옆으로 상대를 보내주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상대가 제 손을 치우거나 아니면 그립을 뜯으려고 하겠죠. 네. 그러면 제가 상대를 당겨서 측면에서 싸우는 걸 저는 좋아하고요. 근데 상대가 예를 들면 먼저 그립을 잡고 팔꿈치로 저를 누르는 경우에 저는 손을 무조건 제 몸 바깥쪽으로 이 사람을 빼줄 건데요. 제 왼손으로 상대 팔꿈치를 우선은 올려주실 거예요. 상대 팔꿈치가 밑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옆으로 치우는 게 좀 어려워지거든요. 그래서 팔꿈치가 여기 있으면 저는 손을 팔꿈치를 위로 들어주시고요. 일면 팔꿈치를 위로 들고 밑에 있는 손을 안으로 들어와서 제 머리 옆에 두십니다. 그러면 상대가 이 그립을 잡고 있어도 이 그립이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요. 제가 손을 넣을 때도 손만 가서 넣으려고 하면 눌러봐. 이거 제가 절대 못 넣거든요. 그래서 팔꿈치 대고 제 머리가 움직이셔야 돼요. 제 몸. 그 다음에 머리가. 그러면 상대가 손 그립을 뜯으려고 할 거예요. 머리 뜯어서. 그러면 양손으로 투어너 컨트롤 해주시고 힙 틀면서 등으로 가거나 혹은 안아서 뭐 플라워 스윕 같은 거를 노리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머리를 이제 안았을 때 상대가 머리를 안게 됐을 때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제 손이 무조건 목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. 이 사람 목 바깥쪽으로 제 손이 빠지게 되면 상대는 머리를 붙이고 네. 그리고 자기 도복을 잡고 또 또지 패스나 상파울로 패스 같은 저를 누르면서 하는 클로즈 가드 패스를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제 머리랑 상대 머리랑 공간을 완전 없애려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반대로 손을 이용해서 목 쪽에 있는 공간을 무조건 막아주셔야 돼요. 만약에 한 손으로 부족하다, 상대 힘이 세잖아요. 그럼 반대 손으로 제 손을 같이 잡아줘요. 상대가 압박하죠. 다리 들고 네, 이 사람을 압박해도 저는 이 구조로 일단 버티는 거예요. 네. 힘으로 싸우면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 지치거든요. 근데 구조로 버티면 이 사람도 당연히 체중을 쓰지만 저도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어요. 그래서 목을 충분히 막아주신 상태에서 저는 밑에 있는 손, 상대 어깨랑 제 몸이 떨어지면 제 밑에 있는 손을 넣어서 팔을 막아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양손이 상대 팔 바깥쪽에 있게 해주시면 상대가 제 쪽으로 앞으로 오는 게 어려워지고요. 저는 상대 측면으로 가는 게 쉬워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클로즈 가드에서 보통 많이 싸울 때 윌리엄스 가드를 사용하는데 이 자세를 만드시면 윌리엄스 가드를 쓰는 게 되게 쉬워져요. 손으로 상대 목 쪽 밀어주고 반대 손을 펴서 밑에 있는 다리 무릎을 제 가슴 최대한 붙여주시면 돼요. 팔을 아는 손으로 제 다리 같이 안아주시고 목 막고 있는 손은 제 손을 같이 잡아주세요. 뒤에 있는 다리는 그대로 제 다리, 팔을 찝어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상대는 저를 정면으로 압박해야지 체중을 실을 수 있는데 상대가 정면으로 오려고 해도 저는 이 팔 구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를 보기가 어렵고요. 상대가 손으로 제 팔꿈치를 치우려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제 팔꿈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, 최대한. 그리고 반대 발도 클로즈 가드를 묶고 있거나 풀고 있는 상태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요. 상대가 압박을 진짜 잘하면 클로즈 가드 푸는 걸 기다릴 거예요. 이 발을 풀었을 때 상대가 손으로 제 다리를 눌러놓고 이 다리를 먹으면서 이제 패스를 시도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윌리엄스 가드를 잡았을 때 다리를 풀지 않고요. 클로즈 가드를 일단 무조건 잡아내요. 그리고 상대 목 쪽을 무조건 밀면서 제 힙을 틀고요. 밑에 있는 손으로, 뒤에 있는 손으로 목 쪽에 있는 도복 잡고 그 다음에 손으로 상대 머리를 밀릴 수 있으면 이때 클로즈 가드를 풀어요. 공간이 충분히 갔기 때문에 다리를 넘기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오모플라타 혹은 뭐 어깨 위쪽으로 올라와서 트라이앵글도 하실 수 있습니다. 다시 해볼게요. 첫 번째는 상대가
손으로 목을 밀 때, 목을 밀려고 할 때는 제 손으로 상대 팔꿈치, 그리고 반대 손도 머리가 저랑 붙지 못하게 막아주시면서 팔꿈치를 밑에서 위로 되는 느낌보다는 힙을 들어서 이 사람 팔꿈치가 열리게 해주셔야 돼요. 위쪽으로. 그리고 반대 손은 몸 틀면서 머리. 상대가 보통 그림 놓을 거거든요. 그러면 투혼업 만들고 몸 당겨놓고 힙 빠져서 등으로 가거나 혹은 플라워 스윙을 하거나 이 각도가 클로즈가 돼서 싸우기가 제일 유리한 각도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뭐 원하는 서미션이 아니면 스윕을 시도하시면 되고요. 머리를 안았을 때 압박하는 경우에는 목 안쪽으로 손이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. 그리고 가능하면 반대 손도 같이 몸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상대 어깨가 제 몸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몸에 떨어지게 해주셔요.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손 안으로 들어오고 손 위로 앉으세요. 밑으로서 다리 안아주시고요. 손끼리 같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. 상대가 계속 제 쪽을 보려고 팔꿈치를 치우면서 오려고 할 거거든요. 저는 이 팔을 이용해서 상대가 저를 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클로즈가 되겠죠. 상황에 따라 상대가 손이 제 다리 쪽으로 안 가고 계속 팔꿈치 쪽으로 온다. 그러면 골반을 밟으시면 좋아요. 머리, 다리 넘겨주시고 오플라타 혹은 트라이앵글. 이 각도도 제가 싸우기 되게 좋은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선택은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클로즈 가드 잡혔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컨셉은 상대랑 정면을 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 손이나 혹은 목 쪽에 있는 그립을 이용해서 상대랑 항상 측면을 가서 측면에서 싸우는 걸 원하고요. 상대가 만약에 저를 안으면 제가 측면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때는 몸통 안쪽에 있는 구조를 만들고 팔을 넘겨서 강제로 상대 팔 하나를 제 팔이랑 다리 사이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. 그러면 윌리엄스 같은 셋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셋업을 하면 또 제가 측면인 상태에서 계속 상대랑 싸울 수 있죠.